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돼서 소각된 사건, 이것을 둘러싼 여야 공방 치열해지고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것도 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어제 서해 피살 태스크포스 국민의힘에 설치된 거기서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여당 서해 피살 TF 발족했고 기손 어민 북송도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 자, 하태경 이원희 위원장을 맡은 이 TF에서 새로운 안보 적폐, 문재인 정권 때 쌓은 안보 적폐에 대한 청산 작업을 시사를 했습니다. 3년 전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은 당시 북한 어민 2명이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순 5일 만에 강제로 북송을 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여기에 초청하겠다는 친서를 보낸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초청 친서를 보낸 날에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 북한의 서면으로 통보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을 했는데, 그래서 북한이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하니 다음날 바로 북송을 했습니다. 자, 그때 기손 어부들을 호성줄로 묶어서 안대까지 쏘고 북송을 해버렸죠. 자, 그 일을 다시 규명을 해야 된다. 이 북한, 그러니까 그래도 기손을 했는데 그 기손자들을 살해 혐의가 있다고, 동료 살해 혐의가 있다고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북송을 해버린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서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자,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민주당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하는 대신에 군 당국의 SI 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SI는 특별 정보, 이렇게 해서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될 때 북한 군과 북한 당국 사이에 서로 전화를 한 것을 우리 정보당국이 감청을 한 그 기록입니다. 그 기록으로 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말자, 민주당 이렇게 나오죠.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SI는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토는 해보겠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도어 스태핑에서 중요한 현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좀 점차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많이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시도 지금 쏟아내고 있고, 전날 도어 스태핑 발언들이 아침 조간신문에 주요 기사로 등장하는 그런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국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짚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일보 오늘 일면 톱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 보호는 국가의 첫째 임무다, 이 발언을 한 것을 일면 톱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왜곡에 대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들, 감사원의 감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보시면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신적폐 청산이 표면화된다. 그런데 이것은 전 정권 뒤집기의 되풀이다. 이렇게 신적폐 청산에 나섰는데 이것은 일종의 차별하다, 전임 정권과 차별하다 이런 그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워낙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많았고 그 의혹 사건을 파헤치다가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 이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앞으로도 그렇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원칙론을 내걸되 민주당 반발을 정치공세로 보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지난 작년 10월에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얼치기 진보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는가? 신적폐 청산을 그렇게 하면서 신적폐 청산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 국정 전반에 반문재인 기조를 밝혔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풀이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루겠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비정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 42일째 이날 현재 신적폐 청산 기조는 국정좌표 곳곳에서 확인이 된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두고 자진 월북 판단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뒤집었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착수를 했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관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검찰 간부 검찰장급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이 기조의 경제 정책도 정상화 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오늘 조선일보도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시사항을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점 찾아라. 뭐 이런 지시도 어제 있었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에는 그동안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아직 공약이 이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또 병사 복지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장병들 휴대폰 24시간 사용 도입. 그래서 병 중심 복지에 치중한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니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이 직업군인, 특히 부사관과 초급 간부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소대장, 주임원사 활동비 올려라. 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국회는 지금 여야가 극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 당이 당권 투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이것이 섞여서 피력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일보 일면 토끼사 보시면은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속에서도 국회가 지금 3주째 공전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도어 스태핑에서 지금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그런 뉘앙스로 어제 질타를 했죠. 여야 원내 수석들이 원구성 협상 해동을 했지만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법사위원장, 사업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평행선 경제 고통 지수는 21년 만에 최고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도 이면에서 윤 대통령 국회 공전에 국민 숨 넘어간다. 민생 초당 협력을 해줄 것을 믿는다. 민주당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적폐, 신적폐 청산 문제 여기저기서 열일을 하는 곳곳에서 열일을 다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초니까 상당히 할 일은 많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죠. 국회 공전을 하는 것은 일단은 여야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여당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당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죠. 특히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여러 가지 할 일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일들이 많은데 당권 투쟁에만 지금 몰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권 투쟁의 중심에 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열일을 하는 반면에 이 싸움만 하는 이 국회 그리고 국민의힘 집권당 이준석 그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첫 번째는 있지만 그 중에서 여당에게 책임이 있고 여당 중에서도 당대표인 이준석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 톱기사입니다. 민생보다 권력 다툼, 집권당의 민낯. 야당은 야당이라고 치고 집권당이 지금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권력 다툼만 하고 있다.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대표 이준석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준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그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가 생방송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정 섞인 반말, 고성이 난무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회의가 난장판이 됐고 국민들이 다 지켜봤죠. 자, 물가 폭등으로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민생 걱정보다는 당권 그리고 총선 공천권, 총선 공천 아직도 2년 남았습니다. 이것을 노리면서 권력 다툼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하니까 또다시 내부 분열, 고질병이 도졌다. 이런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오늘 다루는데 동아일보는 이준석, 배현진 설전에 권성동이 책상을 꽉 내려쳤다. 이준석 징계심의 폭풍전야.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성비위와 관련해서 성접대 의혹이죠. 그와 관련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서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텐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시점, 2013년 시점에 어떤 CCTV가 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 이 윤리위 결정이 최근에 지금 이준석은 여러 사람과 싸우고 있죠. 그 국민의힘 안에서 뭐 정진석과도 싸우고 장제원과도 싸우고 다 싸우고 있는데 지금 배현진 외에 또 안철수와도 싸우고 있죠. 안철수 의원과 싸우는 이유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부를 하는 이유와 윤리위 결정이 맞물려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동아일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이 윤리위 징계 중에서 가장 센 게 제명이죠. 제명을 받으면은 이 제명안은 다시 최고위원회로 갑니다. 당원을 제명을 할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죠. 그래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받더라도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부결시키면은 제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최고 제명까지 각오를 하고 최고위원회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고위원은
그 8명입니다. 누구냐면은 이준석,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5명 최고위원. 그래서 8명인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2명을 추천을 하면 10명이 되죠. 그런데 이 홀수가 돼야지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을 더해서 11명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준석이 본인이 제명을 당했을 때 이것을 뒤집으려면은 6명이 필요하죠. 11명 중에서 6명이 이준석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이준석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최고위원은 4명. 4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동아일보가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른바 이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입김이 반영된 최고위원 2명이 더 임명될 경우 안철수가 추천한 정점식, 김윤, 임명될 경우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 제가 왜 이준석이 안철수가 추천한 2명을 거부를 하느냐 한 분석을 해드렸죠. 친윤, 정점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임관 동기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그리고 뭐 김윤이야 국민의당 출신이니까. 그래서 정점식이 친윤이므로 이 안철수 그 의원이 국민의당에 정착하는데 그때 장제원을 비롯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할 때 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점식을 교두보로 삼으려고 한다. 친윤과 연대를 하는. 그래서 이준석이 반대를 한다. 그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윤리위 제명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뒤집기 위한 이런 그 의도로 안철수가 추천한 인물을 거부를 하고 있다. 본인이 더 불리해지니까 최고위원회에서 2명이 더 들어오면 친윤 쪽의 입장을 대변할. 자,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맞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의 우호적인 4명, 뭐 동아일보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4명의 최고위원은 권성동 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청년목 최고위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니까 이 4명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2명을 새로 본인 입장을 옹호할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을 안철수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는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겁니다. 계속 미뤘다가 그 나중에 이 2명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뭐 9명이니까 1명 정도만 더 어떻게 본인이 포섭을 하면은 8명이니까 1명 정도만 더 포섭을 하면은 5명이 되죠. 5명이 돼서 이것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철수 몫의 최고위원들을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준석 리스크, 뭐 물론 어떤 그 언론이나 또 일부 보수 쪽에서도 이준석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일들을 보면은 이준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준석 리스크가 신문 일면 톱을 장식을 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 오늘자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걸림돌, 이준석의 입. 자, 이런 기사까지 일면 톱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부에서 이준석이 젊은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지 못한 대표라고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말도 있지만 최근의 행태 그리고 대선 때의 행태들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초반부터 이렇게 집권당 대표가 난장판을 치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매일신문 기사는 이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싸늘하다 못해 험악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상당히 내부 회의를 거칩니다. 그냥 기자가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치부 안에서 회의를 거치고 편집국 안에서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이 정도 지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지적을 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돼야지 이런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리는 거죠. 국정에 대한 책임이 막중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고 당내 분란에 매몰된 모습에서 갈 길 바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넘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대표가 때 아닌 자기 정치 선언을 하고 지금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집권당 대표는 때 아닌 자기 정치 선언을 하고 얼마 전에 1년 맞아서 자기 정치 하겠다 앞으로 그랬죠. 또 급하지도 않은 혁신위를 앞세워서 공천 문제를 들고 나와 당 내분을 야기를 하고 국민의당과 합당의 결과물인 최고위원 추가 선임 문제로 당 전체를 흔들고 여기에 비판론, 분노,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 이미지가 정치적 성장 동력인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혐의도 치명적인데 징계까지 받는다면 회생이 어려울 것이다. 이 대표가 쏟아낸 입바른 소리가 부메랑이 되고 있다. 본인은 그전에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부패 타락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어떤 좀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준석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과 각을 세웠다가 최근에는 또 배현진 최고위원과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키며 회의 분위기조차 망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사는 간략하게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희롱 발언, 민주당 최강욱 의원 어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민주 중징계 때렸다. 서울시민 그렇게 하는데 중징계라고 보기 어렵죠. 6개월 있으면 다시 당직에 당원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은 총선이 2년 후에 했으니까는 또 출마하면 되죠. 민주당 간판으로. 자, 그래도 그나마 이 소위 말하는 본인은 짤짤이 발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디귿 발언이다, 쌍디귿 발언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여성 부자진 참석한 회의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계속 부인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 고통이 야기됐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 가능한데 무슨 이게 중징계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 오늘 검사장급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특수통 그리고 윤석열 사단 전진 배치 예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단독의 검찰 진용이 짜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원래 이 검찰 간부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이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검찰 인사를 할 수 있다. 이 우려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검찰총장이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그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다가 자천됐던 그 인물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권력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 다시 재배치돼서 캐비넷에 넣어둬버렸던 그 자료들을 꺼내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죠. 이러면 오늘 단행이 되는데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개편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특수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 단독으로 검찰 진용을 구축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수사로 자천된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 등에서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안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이른바 안보 적폐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그 기이한 경제 적폐 이것들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 사법 적폐, 사법적 그 단죄를 받아야 되는 그 적폐들에 대한 청산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